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합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, 그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독소 조항들을 다 빼고,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그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지,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게 한다고 하면 또다시 부결되겠죠. 이어 독소 조항을 빼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면 탄핵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며 김대중,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을 다 감옥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 보십시오. DJ YS도 아들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? 감옥에 보내고,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님을 보내고, 이렇게 자기 임기 때 그런 특검들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사실은 본인 임기 때 해야지 그나마 공정하고 모든 사안들을 고려해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끝으로 안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임기를 넘기면 이후에 더 심한 특검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선 빨리 푸는 게 현직 대통령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. 아무리 여당이라도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뭐 지금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뭐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뭉개고 개기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대통령은 이제 진짜 자기 본캐라 그럴까 본업이라 그럴까 그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이 의원님은 이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배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그냥 보내라 그랬죠.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유배 보낼 일이죠. 그냥 계속 있으면 핸드폰 바꾸면 뭐합니까? 또 바뀐 핸드폰으로 또 계속 똑같은 짓 하면 똑같은 건데. 유승민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 여당이 받아도 탄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차라리 김 여사 리스크를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 이걸 국민님이 받으면 제3자 추천 그 안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닌가요? 저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. 그거는. 유 전 의원은 김 여사라는 늪에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면서 경제 문제가 시급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대통령도 그러고 기재부 장관도 그러고 국무총리도 그러고 2년 반 동안 계속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렇죠. 진짜 현장에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.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는지.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근데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 잘 되고 있다. 어제도 무슨 뭐 발표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잘된 지표상으로 괜찮은 거 몇 개만 속속 뽑아가지고.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비대위 시절을 떠올리며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대통령과 여사가 격노하자 나는 즉시 좌파에서 온 첩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전 비대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후회한 건 아니다. 없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건 아니었다. 비올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당시 대통령실 내부 의견이자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의 일관된 목소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정숙, 김혜경 문재인 침묵하면서 김건희만 공격하냐는 비판도 받았을 것이란 질문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 공정과 상식이었다.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려고 집권한 것 아닌가. 김정숙, 김혜경과 물타기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무마시키는 건 너무 짜치는 일 아닌가 라고도 반문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악마화됐다고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김 전 비대위원은 나도 처음엔 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. 악마화되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더더욱 대다수 국민이 영상으로 시청한 디올백 사건에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또 나야말로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가장 열심히 쉴드쳤던 사람이다.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. 무엇보다 국민의 60에서 70%가 특검에 찬성한다.
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털고 가는 게 맞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.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정부 싹 바꿔라.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. 그 쓰잘데기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. 전부 바꿔가지고 예산국회 끝나고도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. 당이 그게 수습이 안 되면 당은 포기해라.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.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라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온다. 108석이면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.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이나 주도하고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? 아니 80석 가지고도 나라를 뒤흔드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계속 갈등만 부추기고 갈등만 일으키고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?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. 그렇지 않아요?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. 윤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야. 쉽게 말하면 이 당 출신도 아니야. 영병이야. 영병으로 들어와서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어요?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영병이야. 지금 당대표도 영병이야. 영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. 4%빼 안 되는 걸 갖다가 겨우 살려놨지만 그 뒤에 들어온 거는 전부 용병이야. 환경이 용병 아니었나?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. 윤 대통령이 용병으로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대사예요.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당의 분란만 일으켜.